대종사님 말씀을 새기면서 설교 말씀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를 아침에 만나면 뭔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까치 소리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왠지 까치가 이렇게 하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왜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까치가 울 때는 짝을 찾을 때 그렇게 온다면서요? 이게 길조죠, 길조.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살면서 이 까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참 오죽하면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까치밥을 왜 남겨놓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문화 속에 까치는 인간하고 가깝다 벌다? 가깝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문화. 그래서 문화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재밌고 기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이정 참 잘생겨서 이 친구 보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로 다 알려져 버렸대. 이거 다 아시죠? 세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게 우리 옛날에 이거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붐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별것도 없잖아, 이거. 설탕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 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냐면 세계의 문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죠? 국내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BBC, 영국의 BBC 방송에 이런 이제 사진 기사가 났대. 한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 26개가 어디에? 옥스포드 영안사전에 올라갔대요. 이럴 때 박수 좀 쳐도 괜찮아요. 참. 한국에서 쓰는 우리 콩글리시 있죠? 콩글리시. 우리 콩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네. 난 안 보여. 네. 콩글리시가 옥스포드 사전에 그대로 올라갔어. 근데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영어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막 웃어. 뭐 때문에 웃는지 아세요? 누나, 오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나, 오빠 그래? 그랬더니 누나, 오빠가 너무 친근하대. 그런데 이게 누나, 오빠가 그대로 옥스포드 사진에 올라갔대요. 여기 이제 몇 개 적어놨잖아. 뭐라고 하세요? 애교. 그대로 한글 그대로 읽는다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반찬, 불고기, 치맥, 갈비, 대박, 동치미, 한글, 오빠, 언니, 누나, 이거 뭐야? 한류, 한복, 먹방, 파이팅을 우리가 영어로 본래 생각하면 싸우다라는 뜻이죠. 근데 한글로 그대로 파이팅이 올라갔어. 파이팅은 뭐야?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문화를. 그래서 이번에 몇 개가 올라갔냐 그랬더니 26개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문화가 영국에서 한국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아직도 찌질이요. 왜냐면 대영 제국 아닙니까? 지금 옥스포드 사전을 보면은, BBC를 보면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방송인지 알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한국을 이렇게 해줬어. 기사화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한국을 봤을 때는 미개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해서 깨우쳐줘야 되는 나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가는 국가가 됐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감하십니까? 실감 못 하시죠? 실감하면 비정상이야.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쫙 분석을 해봤더니 뒷배경이 빵빵하대. 뒷배경이 빵빵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대요. 자신감. 갖고 이 사람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보니까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점을 탁 취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단점을 잘 찾아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단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부족하구나. 이건 채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더라. 근데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 특징은 대체 딱 드러나는 게 뭐냐?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성공 못한 사람은 언제 가다가 중간에 이유가 생겨서 그만둔 사람이래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가 오면 그거를 기회로 삼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뭔만 해? 걱정만 머릿속에 가득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분석을 너무 잘 해놓더라고요.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지금 몇 대입니까? 19대? 대통령 사진들을 쫙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까 문화를 아시아의 최고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가장 질이 떨어지는 문화가 있어. 무슨 문화인지 아세요? 정치 문화예요. 정치 문화. 정치 문화는 지금도 F학점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을 물어 뜯어 가지고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작게 나눠. 이번 선거에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끝난 뒤에 안 당한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죠. 다는 아니지만 감옥을 갔거나 어쨌거나 이 뒤끝이 안 좋은 아주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 그래요. 도미노 현상은 저기서 떡 넘어지면 도도도도도도도 이게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돼서 나타날 수는 없대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대.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통령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위기가 없을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보세요. 일제강점기 해방됐죠. 해방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했죠. 근데 그때 뭐가 터졌죠?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뭐 쭉쭉 오면서 여기 이분은 뭘로 잡았어? 5.16? 군사 쿠데타로 잡으셨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군사 반란으로 잡고.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권력을 잡으셨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기회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가만히 보세요. 이 두 분이 아주 최근 이야기지 않습니까? 탄핵 당하고 그다음에 뭐를 했죠? 촛불 했잖아요. 촛불. 그래서 촛불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항상 모든 사람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결국은 권력을 잡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교무가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전만품 16장에서 앞으로의 세상을 뭐라 하냐면 미륵불의 세상이라고 그랬고, 이 미륵불의 세상이 만들어낸 회상을 용화회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락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극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단을 하셨어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대종사님 당시에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었냐면 아시아에서 제일로 꼬레미였어. 희망이 있었습니까? 희망 없었어. 무슨 희망이. 아이, 미륵회상, 용화회상, 미륵불과 용화회상, 이거 뻥친 거야, 이거.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서 아시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민중들에게 뭐를 해줬냐면,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교무들한테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교무들 눈꼴 씌어서 못 봐줄 것이다. 왜냐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와서 모셔갈 거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해외 교화 가시는 분 힘은 들지만 모셔가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대자들이 우리 대종사님은 뻥꾼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인정하자. 세상이 그렇다. 우리 포기하지. 뭐 막걸리나 한잔하고 담배나 한 대 피워? 이렇게 만약에 지도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오늘의 원불교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법인 기도 때요.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시골에서 뭘 알도 못하는 분들한테 세상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이 세상이 구원된다. 니들 죽어라 그랬어.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이나 말씀하시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 그런데 대종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미얀마예요, 미얀마. 미얀마가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신문이나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른지 아세요? 5.18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른대. 자기들 언어로만 바꿔서. 아니, 왜 우리 민중가요를 이 사람들이 갖다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문화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시아의 롤모델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과정을 다 겪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한국은 이미 이것을 겪었어. 근데 겪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좌절을 했어. 주저를 했어. 근데 한국은 성공했죠? 1800 이 대종사님 나시고 하실 때는 최빈국이었어. 그런데 최빈국이 지금은 아시아의, 세계는 놔두고 아시아의 최강국이 됐어.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뭘로 그랬어요? 문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로.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종교의 또 다른 어떤 언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문화, 철학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뭐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냐면 아시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아까 용화해상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 쪽에 끊임없이 공을 들여서 나무뿌리에 불공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면 꽃이 활짝 피었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죠? 헬조선. 헬이 뭔지 아시죠? 지옥이에요, 지옥.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 저는 이제 띄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 그래야 일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항상 아까 위기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위기를 통해서 극복을 해왔지만 보장은 못해.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왜? 살 만큼 사니까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해. 그러면 여기서 일부 전진할 수 있느냐? 또
주춤할 수 있냐? 이게 되겠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봤어요. 요 말씀잖아요. 고령화니까 청춘은 아프다, 비싼 등록금, M4, 흑수저, 금수저, 열정페이, 고용절벽,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 이러한 감각을 정확히 익혀내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개천에서 용 난다.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근데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 거짓말이요. 어떻게,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그만큼 이상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 했지만 저희 세대는 배 고픈 것에서부터 배부른 것까지 다 살아봐서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것은 저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 배고픈 세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청소년 교화하는데 주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중2 때부터 가출을 시작합니다. 애들이. 이 전주는 딴 세상이에요. 이 좀 빈곤이 심한 곳은요, 중2 때가 가출의 피크입니다. 하고 걷잡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상담을 할 때 그 말을 해요. 17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넘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가출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왜냐면 가출이라는 거는 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딸이 한번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가출한 그 아이는 이 감이 없어. 단지 집이 깝깝한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노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가출이라는 걸 해. 근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나가는데 나중에 가면 습관이 돼.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한 17살까지 그렇게 그걸 못 바꾸면 집에 안 들어와. 독립을 해. 이게 참 경험 안 해보시면요.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래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아까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선망의 대상이다. 단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식민지의 핍박과 외세의 침입을 경험했던 많은 아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저먼 서구의 선진국들과 달리 무언가 배울 수 있다. 따라 해보고 싶다.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발전연구소에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현상들은 세계를 이끌고 갈 만한 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어떤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문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 GDP 해봐야 사실은 중국이 얼마 안 돼요. 사실상은 그래요. 그런데 세계를 영향력을, 지배는 거짓말이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 자, 보세요. K-pop, BTS, 나 사실 안 좋아합니다. 알도 못해.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어마어마하죠. 또 영화에서는 뭐가 있었어? 미나리. 난 미나리 보면서 그 가수, 탤런트 누구죠? 그분 나이가 많잖아요. 윤여정 씨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이에 꽃이 피냐고. 이 상상해 보셨어요? 그 나이 되면 다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자꾸 옆에서 그랬을 텐데 인생 피크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가 됐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조금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70년 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틀거리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지도요, 어디 수준까지 올라온지 아세요? 선진국 수준이 올라왔어, 사실상. 옛날에는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저도 교화하면서 화두가 뭐냐면 밥 굽는 사람 찾아내는 일이야. 그래서 저 밥 굽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밥을 안 굶게 할까, 이게 화두였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때 밥 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바꾸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정리가 되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기 젖 먹는 거죠? 왜 애기가 젖을 먹죠? 밥이니까 먹죠. 그런데 애기가 제일로 편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제 키워 보셨잖아. 언제가 제일로 편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볼 때는 아기 엄마 젖 먹을 때보단 이 태중에 있을 때가 같아. 뱃속에 있을 때가. 이때는 나오면 일단 춥고 배고 뭐 이런 걸 느끼잖아요. 밑이 지저분하면 짜증도 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 태아로 뱃속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종사님은 고의 근원을 분리자성으로 봤어요. 분리자성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응애 하고 울었거든. 놀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세상에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처음 보는 세상이야. 그래서 울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밖으로 나온 게. 근데 고가 시작되는 원인을 놓고 보니까 그게 뭐였더라? 분리됐더라, 이거. 분리. 무엇과 분리가 됐냐 그랬더니 자성과 분리가 됐더라. 그래서 분리 자성 공이 왈공 그러셨어,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자성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뭐를 느끼기 시작하냐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못 느끼던 것을 나오면서부터 자, 사회적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안해지죠. 엄마 없으면 불안해지죠. 똥 싸놓고 안 닦아주면 짜증나죠.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해. 이게 다 고예요. 이게 고. 이 아이가 봤을 때는 고도 이렇게 큰 고가 없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잠깐이지만 이 아이가 봤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분리자성 왈공 그랬어요. 분리자성. 그러니까 자성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의 고집과 생각이 시작하면서 대종사님 법은 저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통의 원인이다. 근데 보세요. 법당에 있을 때 법회 보러 오시면 고통스러워요? 싫었기도 하죠. 근데 언제가 제일로 고통 싫으냐면 앉아있기 싫은데 앉아있으라 그러면 고통 싫어. 근데 법회가 재밌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데가 어디요? 여기 법당에. 왜냐면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또 법문도 생활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이 시작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뭐야, 오자 나왔네? 12연기. 12연기는 뭐부터 시작하죠? 무명, 행식, 명세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 그렇죠? 그런데 왜 부처님은 앞에다가 무명을 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으셔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지 못함, 무지함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박지 못하다고 하면은 밝은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밝은 세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세상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극락을 수용하는 거야. 극락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잘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 시작됐어.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 외에 따로 있습니까? 극락이 따로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뭘로 시작된 세상이라고요? 무명으로 시작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명의 세계, 극락의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명의 세계를 버려야 극락을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락의 세계는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우리는 그거 자꾸 이제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 기만당한 거예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갖추어졌을 때 뭐가 되냐면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연기를 잘 봐야 돼. 12연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대종사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확보하다. 뭐라고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다. 자, 파란 고해 뭘로 시작됐다고요? 무명의 세계라니까. 속으면 안 돼. 지금이 이 세상이 극락이라고 하면 그건 사기야. 이걸 알아야 결국 뭐를 가는 거예요? 낙원을 가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낙원이라고 하면 뭐로 살 필요가 없죠. 종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분명히 말하냐면 파란 고해래. 왜? 파란 고해의 이유는 아까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은 결국은 뭘 통해서 갈 수 있다고요? 명을 통해서 갈 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수행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네,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돼. 그래야 이 고통을 벗어난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 분리자성왈공. 그러니까 공부한다라는 건 뭐예요? 분리자성된 것을 알아가는 거야. 그럴 때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응용, 문용, 왈, 덕. 이게 보은이잖아요.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놓아버려라. 한번 보세요. 일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점을 찍었죠. 여기는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거는 무명의 세계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지? 요란함이 없대. 그러면 이건 무슨 세계야? 명의 세계야. 그런데 명의 세계만 있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돼. 생각도, 욕심도 다 내려 이러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명으로부터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 요란해. 다른 말로 심기면 고통의 세계야. 그래서 이걸 쫙 끊어버리면 어디로 가? 심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란함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자성의 정이다 그랬어요. 일상수행요법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1조. 마찬가지. 이렇게 공부의 틀을 명확하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본래심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보세요. 우리는 맨날 뭔 생각을 하냐면 할까 말까. 해요 안 해요? 할까 말까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취소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핑계를 찾죠. 근데 우리 신앙인은 뭘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부처님께 여쭤봐야 돼. 부처님, 내가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안 해줘. 빙긋이 웃기만 해. 이 양반은 진짜 속이 깊어가지고 속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 빙긋이 웃기만 해.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습관 따라서 해. 내가 끌리는 대로 해.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하냐면 회광 반조를 하라 그랬어. 양심이요. 오늘 법당을 교당을 갈까 말까 안 가려고 생각하는 게 몸도 찌뿌드득하고 날씨도 그렇고 누가 점심 먹자고도 하고 그럼 갈까 말까 하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부처님께 여쭤봐야 돼. 갈까요 말까요? 그때 부처님은 뭐래? 가라고 안 한다니까. 빙긋이 웃기만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 벽을 깨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자기 결단, 끊임없는 자기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진급의 길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분리자성 공부야.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응용, 문용.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이건 기니까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렇게 인분을 푸잖아요. 인분을 풀면 이것을 큰 통에다가 가둬놨다가 이게 썩으면 그걸로
이렇게 채소밭에 그 거름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로 중요한 게 기생충이 그래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똥덩어리가 싸가지고 있으니까 쥐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구더기가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싹 퍼내고 했더니 쥐가 어쩐 줄 알았어? 옛날 같은 줄 알고 발을 탁 내딛었더니 폭 빠졌어.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는 쥐 밥이 구더기였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 구더기 밥이 뭘로 바뀌었어? 쥐로 바뀌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냥 습관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습관대로 끌리는 대로 살면 진급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운수를 만났으니까 진급은 돼. 그런데 사실상의 한 차원 높은 진급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쭉 서론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워낙 잘하시니까 교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결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인연과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왕 만나는 인연은 무슨 인연을 만나야 될까요? 나를 살려주는 인연을 만나야 돼. 근데 거기에 살려주는 인연을 만나려면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 그냥 근데 우리는 꽁꽁을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공도 드리고 이렇게 또 진리불공도 하고. 해종사님은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 100년 만에 효과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에 조만은 있다 그랬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정말 나날이 때때로 진급하고 나날이 때때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